어느 주말.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인사는 이쯤 하고 들지. 좋아하는 음식도 가리는 것도 딱히 없다고 들었어. 다행이네. 가리는 거 없이 묻어난 거 좋은 거거든.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 딱히 특이한 직업이나 이런 거 찾기보다 적당히 무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도 적당한 곳 다니게 된 것 같고 그래요. 사실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상에 평범한 게 가장 힘들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 성공한 거기도 하고 말이야. 다들 뭐 엄청 대단한 것들 바라는데 그러지 않는 게 보기 좋구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되게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 집이랑 정혁 씨 집안이랑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았거든요. 결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난 말이야. 우리 집이 돈이 있으니까 그에 걸맞는 집을 찾는다기보단 우리가 있으니 좀 우리 집보다 부족한 집이랑 결혼해서 사돈을 맺는다 해도 서로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음, 근데 내가 와인 한잔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잔이 없네. 당신 까먹었어?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얼른 가져올게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화들짝 놀라고 그래. 사람 민망하게. 와인 좋아해요. 지우 술 잘 못해요. 한 잔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어, 저 술 잘 못해요. 한 잔만 마실게요. 예? 근데 둘이 반말하나? 네? 네. 저희는 말 편히 해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남편한테 말 좀 조심하는 게 서로 좋을 거야. 그래야 실수가 없고 어른들도 다 좋게 보실 거니까.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밖에서도 대우를 받고 그만큼 바깥 일이 잘 되는 것도 있거든. 여기 있어요. 봤지? 우린 정혁이 엄마가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가정한텐 존댓말을 하는 게 가족의 규칙이랄까. 뭐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풍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같이 존댓말하는 경우는 있어도 한쪽에서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던데. 그치 자기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나 우리 집에서 평생 살아와서 그런가 이런 게 자연스럽고 그렇더라고. 아, 아가씨. 아까부터 손목이 좀 어디가 불편한 것 같던데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엄마 도와서 상 준비할 때 살짝 삐끗했나 봐요. 어머, 괜찮아요? 어떡해. 저 마트에서 식사 준비해 주신다고 다치셨다니 괜히 죄송하고 그러네요. 아, 아니에요. 뭐가 죄송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음, 정 아프면 가서 바스라도 하나 붙이고 와라. 식탁에서 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네, 네, 아버지. 어, 혼자 붙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왜 저렇게 주눅이 잔뜩 들었지? 아버님이 좀 가부장적이신가? 집안 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것 같고 그러네. 식사 마저 하지. 자, 자, 들자. 네. 며칠 뒤. 상견례 장소는 어디가 괜찮을까? 보통 이런 거로도 서로 기분이 상하기도 한다더라. 요즘은 뭐든 반 이렇게 비슷한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위치는 여기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음, 아버지 말씀으로는 상견례 장소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셨어. 대신에 좀 조용하기만 하면 좋겠다 하시네. 그리고 어차피 한정식집 갈 거니까 메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회 좋아하시니까 횟감 좋은 곳으로 가면 더 좋고. 그럼 내가 여기 본 리스트들 중에 메뉴에서 회 많이 나오는 곳으로 고르면 될까? 그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못 드시는 거나 좋아하는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이야 나처럼 좀 무던하신 편이셔서 딱히 가리는 게 없으시거든.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뭐 그런 걸 신경 써. 우리 아버지만 신경 쓰면 돼. 어?
아이, 뭐, 그래도 가족들 다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집은 또 그런 거 생각해서 고르는 게 맞지 않나? 우리 집은 아버지가 좋으면 다 괜찮아. 우리 엄마나 동생은 별로 의견도 없기도 하고 자기네 가족들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 그렇구나. 근데 아버님이 좀 많이 엄하시고 무서우셨어? 응? 아, 좀 그러신 편이긴 하지. 봐서 알잖아. 그렇게 큰 기업 임원까지 하실 정도면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로우시겠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기도 했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건 아버지 성격도 보통은 아니시란 거 아니겠어? 아, 그렇게 말하니까 나 좀 무서운데. 자기도 그렇지 않아? 자기 은행 입사해서 초고속 승진이라고 들었는데? 에이, 우리 아버지 정도는 아니지. 우리 아버지 진짜 찐이야. 좋은 소리시라고. 그리고 난 아버지만큼 예민하진 않아. 우리 아버진 테이블 매트도 항상 가지런히 놔야 되고 그러시거든. 어, 우리 아버지 주방에 물기 있는 거 안 좋아하셔. 우리 엄마 그래서 항상 설거지 하시고 나면 꼭 그거 다 닦으셔. 아유,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다. 아버지가 좀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믿으시긴 하거든? 주방이 깨끗해야 되고, 주방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건 좀 예민하신 편이야. 왜 어른들 보면 주방이 깨끗해야 돈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시는 거라면요, 뭐. 아, 여기 어때? 리뷰 보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색감이 싱싱해서 어른들 다 만족하셨대. 그래. 그렇게 하자. 몇 주 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여건은 되니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집은 저희 쪽에서 해도 되는데요. 굳이 무리하실 거 없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반반 결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반까지 저희가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려고 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부담하는 결혼은 좋지 않더라고요. 뭐 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혹시라도 생각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유, 애들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죠. 오나, 회가 진짜 실하고 좋네요. 횟감 좋은 곳이라고 하더니 정말 일식집 못지않게 잘 나오는 것 같네? 아버님 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고른 곳이에요.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회를 잘 썰었네.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씹는 맛이 있겠어. 그러게요, 맛있겠습니다. 많이 드시죠. 어, 저기 예비사돈 안 닿으시겠다. 제가 좀 덜어드릴게요. 그래 주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전 안 먹어도 돼요. 어머, 아니, 인원수대로 나오는 거라 괜찮아요. 아니, 뭐 이런 걸 양보라고 그래요. 자, 얼른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회를 못 먹어서. 오호, 못 먹는 게 어딨어? 안 먹는 거지. 참 저렇게 자꾸 편식을 안 해요. 저런 건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아, 얘가 날 걸 먹으면 좀 거북한지 입에 넣고 씹는 것도 좀 그래 해서. 아, 식감이 그럴 수 있죠. 아유, 못 먹는 거 억지로 먹는 것만큼 고역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 그런 거면 드시지 말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메뉴가 회랑 날개 많은데 어쩌지? 이럴 거면 좀 다른 걸로 시켜드릴 걸 그랬다. 어머? 아니, 별로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는다고 들었는데 아니었구나. 어머, 어떡해요. 자기야, 메뉴판 줘봐. 뭐 하나 시키자. 아, 괜찮아요. 저 어차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뭐 간단히 단품 있을 거 시키면 시키시지.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아, 여기 다른 거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돼요. 아유, 저희 애 별로 원래 안 먹어서 괜찮아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먹지 뭘 저렇게 유난을. 저 진짜 괜찮으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뭐. 너무 생각한다고 권하고 그럼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래. 뭐 편하게 들어요. 사람마다 식사량이 다 다르니까 괜히 권하고 그러다 달라는 것보다야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게 낫지.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가 좀 까다로워서 신경 쓰이게 해드린 것 같네요. 어머,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걸 그랬네요. 아가씨,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그때 좋아하는 걸로 먹어요. 알았죠? 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에휴, 골고루 복스럽게 먹는 것도 미덕인데 제가 딸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 같네요. 먹고 어디 아픈 거 아님 먹으려고 노력해봐라. 알았니? 네. 아유, 먹는 거 억지로 먹다 달려면 고생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다들 드시죠. 그날 밤. 모르겠네. 별 문제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그 집 가족들 뭔가 좀 경직된 느낌이 있어서 중요한 자리라 긴장들 하셨나? 그러게. 그리고 난 아버지가 좀 눈빛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좀 살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었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고 할 때 한사코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아빠도요? 저도 그랬거든요. 좀 가부장적이신 거 싶기도 하고. 저번에 인사 가서 보니까 그때도 아버님이 가부장적이셔서 가족들이 다 존댓말 쓰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까지도. 아, 그래, 뭐 집안마다 분위긴 다를 수 있지. 아무튼 뭐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으니까 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해. 나는 별다른 거 못 느꼈었어. 그래, 뭐 결혼 준비하는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해라. 적게라도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 저걸로 그거는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아유, 엄마 아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뭐 별다른 거 있겠냐? 집들 다 사는 거야 비슷하지? 네, 그럴게요. 몇 개월 뒤. 자, 여기 주문하셨던 주얼리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 어, 어이, 나 뭐 봐도 모르겠네. 자기가 봐볼래? 어, 어, 나도 뭐 딱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워낙 세팅이 깔끔한 디자인들로 고르셔서 잘 나왔어요. 신부님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그런가요? 어? 여기 세팅이 좀 봤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어디가 그러신가요? 여기, 두께가 제가 본 거보다 좀 얇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기 이 연결 부위도 그렇고, 전체적인 두께감이 제가 본 거보다 좀 얇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요? 저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주얼리는 무게 중량에 따라서 다 금액으로 차익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시려 하는 건 안 되죠. 아, 잠시만요. 제가 두께 체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신부님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살짝 두께가 얇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함 들어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저희가 3일 뒤에 함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날짜까지 맞춰주실 수 있나요? 3일 뒤요? 잠시만요. 좀 일정이 빠듯할 것 같은데. 빠듯하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실수를 하신 건데 일정을 맞춰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나가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일정이 있고, 제가 작업하는 거라면 당연히 맞춰드린다 장담할 수 있지만, 제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세공실에 가져가야 되는 거라. 최대한 맞춰보겠지만, 저도 전달하는 입장이라서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량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져갔다가 나중에 다시 온다고 다시 해주시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우선 세공실에 말씀드려 보고요. 자기야, 잠깐만. 성함이, 이거 명함에 있는 성함 맞죠? 이재희 씨.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얼버무리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확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여기 다시 올 때까지 확실히 다시 세팅해서 주시죠. 뭐야? 방금 명함 일부러 들어서 이름 확인하고 구겨서 버린 거야? 아니, 저건 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사람 앞에서 명함 구기는 건 좀... 굳이 저렇게 화난 티를 내야 되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말씀드릴게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일 뒤에 저녁 6시 반까지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돼 있으면 이재희 씨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그럼 신우집 청소 잘 됐나 가서 보고 올까? 가자.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3일 뒤에 세팅 완료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니 뭐 정확히 말해야 되는 상황은 맞았으니까 저렇게라도 하는 게 맞다고 해야 되는 건지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생기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민해져서 저럴 수 있지. 아, 결혼 준비하는데 확인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가 좀 예민해지는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까? 자기 다이어트 하느라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잖아. 고기 먹을까? 다이어트 할 때 고기 많이 먹는 건 괜찮잖아. 그래, 그러자. 그래. 이 사람도 예민해져서 그럴 거야. 준비하면서 문제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그랬겠지. 며칠 뒤, 결혼식 3일 전. 본식까지 3일밖에 안 남으셨으니까 최대한 붓기 관리 위주로 관리해드릴게요. 여기 목 라인이랑은 관리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이쁘게 잘 나오실 것 같아요. 결혼식 2번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시선도 있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관리 열심히 하는데 진짜 2번 할 건 못 되네요. 그래도 신부님은 워낙에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관리가 잘 돼 있으셔서 크게 하진 않으신 편이세요.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진짜 결혼식 직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저 남자친구가 좀 살찐 여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애하면서 살이 더 빠진 케이스예요. 네? 특이하네요. 보통 연애하면 살이 찌기 마련인데. 남자친구가 먼저 클린한 식단으로 먹자고 제안해서 식사하러 갈 때마다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메뉴들로 골라서 먹더라고요. 만나는 동안 입맛이 많이 변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 남자들 그런 경우 많이 없는데 특이하시네요. 보통은 연애하면서 둘 다 조금씩 살찌기 마련이잖아요. 데이트할 때 보통은 먹고 즐기는 거 위주다 보니까. 저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연애할 때랑 많이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시구나. 관리 잘하는 남자면 좋죠. 보통 남자들 결혼하면 살도 많이 찌고 관리 못해서 여자들이 불만 가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 마사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겠네요. 네. 최근에 저희 샵 다니시는 분 중에 남편이 아직도 가정폭력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경제 능력 없으니까 이혼도 못하시고 안타까워요. 정말요? 아니, 어떻게 와이프를 때려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안 보이는 곳을 때려서 마사지 하다가 제가 발견한 멍청한 것도 있는데 사진 찍어드리겠다니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만성적이 되다 보니까 그냥 참고 사시는 모양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니. 옛날에야 그런 분들 많았지만 요즘도 그러시는 분들 있다는 건 진짜 놀랍네요. 저도 좀 놀랐어요. 제 전화 같은데? 잠시만요. 갖다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저기, 언니, 저 정민인데요. 아가씨, 잘 지냈죠? 결혼식 준비하니까 바빠서 상견례 이후로 통 얼굴도 한번 못 봤네요. 네. 저기, 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그 상견례 때 말씀하신 밥 사주실 수 있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네? 갑자기 오늘이요? 음, 아가씨 성격에 이런저런 부탁 잘 못하는 성격 같던데. 괜히 거절하면 서먹해질 수도 있겠지? 그냥 그러자고 하자. 그럼요. 당연히 괜찮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날 식사 제대로 못해서 사는 건데 아가씨 먹고 싶은 걸로 마음껏 시켜요. 그, 날 것 빼곤 다 잘 먹어요. 언니 좋아하는 거 드셔도 돼요. 어, 그럼 고기 사줄게요. 소고기. 전에 회식 때 갔던 소갈비집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주소 보낼 테니까 거기로 가요. 네. 그럼 주소 보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마사지 중이라 끝나고 바로 메시지 남길게요. 네, 네.
바쁘신데 끊을게요. 네. 아, 여기요. 시내에 되실 분이랑 식사 자리 가지실 건가 봐요? 네, 그러려고요. 근데 항상 좀 주눅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요.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아이, 시내이 짓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네요. 음, 할 말이 뭐지? 에이, 뭐 별거 있겠어? 3일 뒤. 어휴, 신부님 친구분들이 너무 늦으시네요.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아, 아니요. 그냥 적당히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이 없으셔서. 저기, 사진 오늘 안 찍으셔도 되세요. 페이는 지급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저기요, 왜 이렇게 한산해? 신부 측 거의 사람 없던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잘못된 거 없어. 친구들 좀 늦는다고 연락 왔고, 부모님 쪽 하객분들도 연락 왔는데, 오다가 버스가 좀 사고가 있었다나 봐. 그래서 좀 늦는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식 전엔 도착하실 것 같아. 그럼 다행이고. 아유, 우리 저기 이쁘다. 다이어트 하니까 진짜 너무 이쁘다.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리고. 자기야, 화장 지워져서 막 그렇게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몸에도 그렇고 얼굴도 다 화장한 거거든? 그래? 신부 화장은 몸에도 하는지 몰랐네. 아, 너무 좋다. 빨리 우리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럼 좋겠다. 자기야, 가 있어. 결혼식 얼마 안 남았다. 응, 하객들 너무 늦으면 안 될 텐데. 갈게. 좀 이따가 봐. 잠시 후. 아니, 왜 이렇게 신부 측 가격이 텅텅 비었어?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러게요. 결혼식 이제 시작할 것 같은데. 뭐, 영상부터 나오나 보다. 신랑 오정혁 군과 신부 한지우 양의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전 신랑 신부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 요즘 그 결혼식 전에 어릴 때 사진부터 해서 영상 틀던데 그런가 보다. 그게? 어? 저기 뭐야? 정혁이 아니야. 어? 어머, 여자를 저렇게 때리고, 어머, 세상에 저게 무슨, 아니, 저기 뭐야? 이봐요. 영상 빨리 정지해. 영상 끄라고. 뭐야. 누가 저런 영상을 틀었어? 야, 너 그거 빨리 끄라고. 아니, 이거 제가 트는 게 아니라 저기 영상실에서 트는 거라. 세상에, 저 뭐야? 어머, 여자 배 감싸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임신했나? 보지 마. 다들 보지 말라고. 와, 아니 뭐야? 상무님 아들이라고? 왜 이렇게 소란이 어? 저게 뭐야? 누가 저거를 내가 틀었어. 뭐, 뭐야? 자기야. 자기가 어떻게 진짜 하마터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서 결혼할 뻔했지 뭐야? 너희 집 완전 겉만 멀쩡하고 속은 완전 문제투성이인 집이더라. 아버지도 가정폭력에 아들도 데이트폭력으로 임신한 사실혼 관계인 여자 유산시키고 결혼하려고 했던 것도 왜 파혼했는지도 속이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진짜 너 제정신이야? 아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거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다 사실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저 영상은 뭔데? 어떻게 자기 아이 임신한 여자를 저렇게 때릴 수가 있어? 참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는데 교묘하게 사람 조종하면서 결국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하던 그 모습 보면서 예상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거나 그런 사람한텐 가차없고 냉정하던 모습들이 많았는데 왜 내가 그냥 지나쳤을까? 저기요. 이거는 그니까 제가 바람이 났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거짓말 할 거래. 내가 과연 저 여자 안 만나고 왔겠니?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장이 바람 피운다고 저렇게까지 폭행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이, 그거는 저거 합성이야. 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젠 하다하다.
됐으니까 우리 파혼해. 너 그 전에 데이트 폭행 전과도 있더라? 아니, 아니야. 내가 무슨 그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벌금형 받은 적 있던데. 아이, 그거는 걔랑 작게 말다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살짝 빌었는데, 너희 아버지도 가정폭력 심하시다며. 너희 가족들 다 당하고 살았고, 넌 네 아버지 고스란히 닮은 거고. 아니야? 조용히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체면 중요하시고 사람들 이목 중요하신 분이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이게, 저한테 손반 대세요. 바로 경찰 부를 거니까. 이 자식이 어디서 내 딸한테 손을 올려 죽고 싶어? 아니, 이게 무슨, 결혼을 엎을 거면 조용히 말을 하든가. 이 무슨 짓이야? 남의 혼자길 다 망치려고. 당연히 다 알려야죠. 다른 여자 피해자 또 생기면 어쩌려고요? 야, 나 평생 결혼 못하게 할 거야. 나 같은 피해자 또 만들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너 파혼 사실혼 사실 있는 거 바뀌지 않고 결혼식까지 하려고 했던 거 파혼 사유 되는 거 알지? 이 결혼에 대한 책임 다 물릴 거니까 알아서 해. 아빠, 가요. 그래. 결혼식 전에 알았으니 망정이지. 이거 원 잘못하면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했어.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를 때려. 뭐야? 너희가 뭔데 가정사에 나서게? 남의 집 일에 뭐 이렇게 간섭을. 아이 도대체 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누가 알려줘. 저기, 저. 뭐야? 야, 너 오정민 너? 저게지 엄마 데리고 어디 가냐? 저거 잡아라. 잡아. 아니, 아이씨.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정혁이 집안이 가정폭력이 계속됐었고 정혁이도 여자친구들마다 폭행하고 파혼까지 한 적 있는데다 어머 세상에 진짜 잔인하다. 막장이야 막장. 아유 가자고. 이거 뭐 결혼식장이 아니라 아수라장이네. 세상에 아이작에 애 낳고 산 30년 넘게 산 와이프를 그러고 싶을까? 이거 진짜 내일 회사 가면 볼만하겠네. 회사가 난리가 나겠어. 저러면 근데 사모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겠는데? 인정. 아니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잘 숨기고 지냈는데 어떻게 한 거야? 결혼식도 최대한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알려고 회사도 며칠 전에 알린 건데 누가 말한 거냐고. 약 3일 전. 소고기 먹자니까 무슨 차예요? 배 안 고파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언니. 뭐 할 얘기 있다고 했죠? 뭔데요? 저기 오빠랑 결혼하면 안 돼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 그게 오빠 파혼한 적 있어요. 네? 뭐라고요? 오빠 파혼한 적 있다고요. 아니,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무슨 파혼이에요? 설마 뭐 전에 결혼 준비하던 여자라도 있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설마 오빠 뭐 바람 피우거나 그런 적 있어요? 설마 아니죠? 바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예요? 결혼까지 하려다가 그만둔 이유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게 그게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무슨 영상이. 잠시 후. 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니 오빠가 이렇게 여자를 때린다고요?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가 이 여자 임신 중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오빠 그래서 파혼당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주변에 모를 리가 없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직까지 하고 계시고 이런 일 외부에 알려지면 당연히 영향이 있어서. 게다가 그때 그 언니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뭐라고요? 설마. 맞아요.
돈으로 합의했어요. 아기 유산된 거랑 파혼 사실까지 싹 다 비밀로 하겠다는 각서 쓰고 합의금 받았던 거예요. 이 영상은 합의하기 전에 오빠 전 여자친구가 저희 가족들한테 보냈던 영상이고요. 아, 아니, 이게 무슨... 오빠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요. 오빠 아빠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아, 아빠라면... 아니, 아버님도 집에서 그러세요? 네, 저희 아버지 화나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분이세요. 밖에선 점잖은 척, 집에선 폭군이 따로 없고요. 이제 엄마는 너무 익숙해지셔서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로 감사하시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언니라도... 아니, 저 이거 알게 된 이상 그냥 못 넘어가요. 아니, 정민 씨, 이렇게 계속 살고 싶어요? 네? 어머니, 설득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인생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치만 아빠가 엄마한테 생활비 매주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이 있으면 집 나갈 궁리할 거라고. 저도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얼마 없어서 엄마랑 나가서 지낼 만큼도 안 되고요. 엄마 친인척도 안 계시고 엄마가 이혼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지내실 곳이... 저희 신혼집으로 가요. 이혼하시는 동안 거기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게 그렇게 해도... 모르긴 몰라도 정혁 씨까진 들어올 수 있지만 아버님은 함부로 못 오실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은 아버님 밑에만 계시다 보니 아버님이 무서워서 다른 생각 못 하셨겠지만 떨어져서 지내시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언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 지낼 수 있게 최대한 도와볼게요. 결정은 정민 씨랑 어머니가 하셔야 돼요. 그것까진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언니, 저 그렇게 할게요. 엄마 설득해 볼게요. 현재 몇 시간 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여기 재명이도 있어서 아니, 정민 씨 아버지 못 오실 테니까요. 네. 언니 고마워요. 전 그냥 언니가 조용히 파혼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걸 두고 어떻게 조용히 있어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어머니도 생각 잘하셨어요. 난 아직 얼떨떨해.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엄마, 이제 진짜 아빠랑 이혼해요.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살아? 오빠 결혼하고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 있는데 진짜 어쩌실라 그래요. 그치만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요? 결혼 생활 30년이 넘으시면서 지금까지 가정폭력에 치달리셨고 그거에 대해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받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이기는 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따님 말씀 들으시고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아빠한테서 벗어나서 살자. 나 이제 취직해서 돈 버니까 엄마랑 나 정도는 책임질 수 있어. 엄마, 아빠랑 살면 엄마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우리 아빠랑 그만 살자. 나 아빠랑 살기 싫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엄마로서 부모로서 용기 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도 아버님이 때리려고 하셨다면서요. 엄마, 나 진짜 이렇게 더 살기 싫어. 엄마 제발. 알았어. 엄마 이혼할게. 미안해 우리 딸. 그동안 미련한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지. 엄마가 용기가 너무 없었다. 미안해.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나와. 나오라고. 잠깐만 여기 있어. 휴대폰 녹음기 켜고. 저기 아저씨 가주시죠? 뭐야 아저씨. 야, 너 뭐야? 네가 뭔데? 반말하시니까 나도 반말한다. 야, 가정폭력이 얼마나 미흡하고 치사한 짓인지 알아? 남자가 말이야 여자를 지키지 못할 망정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집에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야, 너 진짜 미쳤어? 남의 가정사에 어디까지 간섭할 건데? 파혼한다고 이 난리 쳤으면 대체 우리 집안일까지 왜 설쳐?
하마터면 내 일이 될 뻔한 일이니까. 야, 너 비밀번호 바꿨냐? 뭐야, 도어락 왜 이래? 바꿨어. 참고로 넌 그래 들어올 수 있는데 아저씨 여기 들어오면 바로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뭐야? 야, 경찰 불러라. 불러. 어디 불러봐. 경찰이 이런 경우에 보통 뭐라고 하더라? 가정사니까 잘 해결하시라 한대지 아마? 어떡할 거야? 집은 아들의 생판 남인사랑 공동명인데 마음대로 들어오자니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경찰도 잘 안 도와줄걸? 야, 문 열어. 열라고! 아빠도 오빠도 다 가. 엄마 마음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저게 뭐라는 거야? 야, 너 진짜, 아유, 저기 요즘 안 맞았더니 내 자식 건들기만 해. 내가 가면 되나 봐. 뭐야?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요즘 내가 아주 얌전히 잘 지냈지? 덕대가리를 상실했나 진짜. 며칠 뒤에 집에 기어들어올 거 생각 안 해. 죽고 싶어? 그 집 절대 안 가. 알았어? 우리 딸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 내 딸 건들기만 해. 알았어? 엄마 왜 이래 진짜. 너 어쩜 아빠한테 그런 나쁜 것만 배워서. 너도 보지 말고 살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이야. 엄마! 경찰 부를까? 계속 시끄럽게 하면 내가 부를게. 에이씨. 야, 너 죽을래? 야, 이 미친년아. 아까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쓰레기 만들고 뭐? 내가 경찰 불러야 될 상황이라고. 알아? 그래 실컷 말해봐. 녹음하고 있으니까. 야! 너 두고 봐. 내가 가만두나?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에이씨. 아빠, 가요. 에라이. 집에 오면 내가 가만두나 봐. 그만두게 뭘 그만같이 살아. 지주제 어디서 밥이나 뭐 먹고 살 수 있다고 이 뻥청한 옆에 내가 찐이라고. 야, 말하는 거 진짜. 어우. 간 거 같으니까 여기 있어요. 문단속 잘하고요. 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희 진짜 무서워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뭘요. 나 먼저 구해준 거 정민 씨인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틀 뒤. 이거 진짜 기사 나면 끝이에요. 가십으로 얼마나 다루기 좋은 내용이냐고요. 맞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고요. 전 여자친구랑은 합의가 다 된 내용입니다. 영상 유출이 어디서 된 건지도 찾고 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때려.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란 말이야. 게다가 이거 어느 은행 직원이다 해서 은행 이니셜이라도 나와봐. 사람들 어디 누구인지 찾느라 혈연이 돼서는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 줄 수 있는 거라고. 이미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고 영상을 찍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 계속 회사에서 감싸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빨리 결정하시죠. 에? 그게 무슨... 회사에서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근신하세요.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이요? 제가 왜... 개인사입니다. 개인사도 개인사 다름이지. 이 정도 중대한 일이면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비난받을 일들이에요. 그건 범죄라고 범죄. 그런 사람을 감싸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도 엄청난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니 따르세요. 그게 무슨... 저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회사에도 이렇게 큰 위험 감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나가보세요. 왜? 이씨. 몇 시간 뒤. 응? 뭐야? 아버지, 이 시간에 왜 집에 계세요? 집은 왜 난장판... 제기랄, 회사 잘렸어. 이게 무슨... 나 그동안 몇십 년을 일을 해왔는데 내가 내 집에서 어찌 살든 그 회사랑 뭔 상관이라고. 뭐예요? 아버지도 설마 잘린 거예요? 뭐야? 너도 회사에서 그만 다니라고 했냐? 네. 회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일이라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니 대기발령이라고. 아이고. 야! 너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를 때리면 어떡해. 그 일로 그때 물어준 돈이 얼만데. 저러고 뭐 일부러 때려야지 하고 때렸겠어요. 그리고 걔가 영상까지 찍고 있는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 일 돈으로 무마했다더니 이제 와서 그게 다시 또 말썽을 부릴 줄이야. 이 옆에 내 집에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 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아버지도 엄마랑 정민이 그렇게 때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며칠 전에도 엄마가 부엌에 설거지하고 물기 닦는 거 좀 소홀했다고 그거 갖고 뭐 컵 던지고 그랬다면서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그러니까 왜 해? 왜? 그 좀 물기 있다고 뭐가 얼마나 큰일 나다 그러시냐고요. 엄마도 오죽하면 그렇게 나오시겠어요. 적당히 하셨어야죠. 뭐야? 이 자식이 평생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키워놨던 이 자식들이 다 이 모양이라니. 아이고. 아버지가 뭐 썩 뼈 빠지게 돈 벌진 않으셨죠.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너 이리 안 와. 이 자식 어디서 감히 지 애비한테 말하는 꼴 좀 봐. 뭐요? 때리시게요? 저도 때리시게요? 그래요. 때려봐요. 때려보시라고요. 오호. 이 자식이 컸다고 이제 무서운 것도 없냐? 나도 이제 이판사판이라고요. 이씨. 이게 또 이리 안 와. 야, 이 자식아. 그 남자친구는 사귄 기간이 아주 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 정도도 아닐 만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라는 건 참 아무리 오래 만나도 감추려고 하면 알지 못하는 본성이 있긴 한가 봐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혼을 잘 준비하셨고 오랜 가정폭력의 정황들이 많이 있고 딸의 진술도 인정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셨고 전 파혼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를 해서 결혼 비용들을 다 보상받고 지금은 완벽히 정리한 상태예요. 제가 지낼 곳을 마련해준 덕에 흔들림 없이 이혼하게 됐다고 사례를 하려 하셨지만 제 인생도 구제해 주신 거가 마찬가지라 거절을 했고 지금은 딱히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으로 모든 걸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최선이 그러하니 뭐 별 수 있나요? 이 일을 겪고 저도 많이 찾아보니 아직도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나를 지켜줄 가족에게 그런 짓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상상도 가지 않는데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내시고 용기 내어 꼭 벗어나시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